현재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면서 가장 당황한 국가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최후방국으로 여기던 중국과 미국의 최후방국이라고 평가받던 일본이 이번 미국의 소식이 전해지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어떠한 소식을 전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21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와 인도 태평양 질서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 질서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신냉전 수준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 확대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양국 전문가 20인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최근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제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한미 동맹 관련 정책의 기본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약 80쪽짜리 보고서 두 대통령, 하나의 길은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주도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미국 외교협회 등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가 두루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시시스 선임 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한국에서는 주중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애덤 시걸 미국 외교협회 신흥기술국가안보석좌는 북, 중, 러의 사이버 공격 증가를 우려하며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격이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방위 조약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상 공동 대처가 가능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천명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중국이 가장 놀란 것은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의 해고산 제공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해고산 제공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만큼 한미가 핵 사용 작전 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고도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한국 내 핵무장론이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는 것 등을 중국에 약속한 산불 정책 폐기를 위해 한미가 동맹 간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원칙을 공동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부회장은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데이터 통합, 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기지 순환 배치,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데도 중국이 꺼리는 군사적 옵션들의 검토도 제언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언론은 2017년 사드 배치는 동맹의 공동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만 제재를 가했고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를 돕지 않았다며 양국 정부는 함께 갑시다란 구호와 실제 상황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도 통화에서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해고산을 구체화한 표현으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해 핵을 가진 미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이 제시하는 3대 해고산은 전략폭격 기발사 순항미사일 ALC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난 미국의 해고산은 지난 1978년부터 체결한 해고산과 달리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싱크테크가 밝힌 이번 해고산의 의미는 만약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기 전까지 그 어떤 국가라도 한국을 위협하면 미국이 SLBM 등의 핵무기를 장착해 해당 국가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한국이 얼마 전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일본 방문보다 앞선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한국과 협력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원래 미국은 북한의 문제도 일본과 먼저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례가 하나둘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미국의 하원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 셰버드 의원은 이 제안은 약간 논쟁적일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한국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위협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과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는 데는 북한과 중국의 견제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대만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시기를 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미국 양당 소속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맞서 대만 인근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에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중국군은 전투준비를 실시해 외세의 간섭과 대만 독립 시도를 좌절시키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대만을 방문했다며 미국의 이번 행동은 중국의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를 위반하는 것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해 대만 해협 정세를 고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의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9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무기한 연기했고 6월 26일 열릴 청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미뤘습니다. 중국은 경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이유로 코로나를 들었지만 관계자들은 중국이 다른 이유로 경기를 연기했을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생각해보면 각국은 국제적인 행사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애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정점이던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은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연기했었죠. 그런데 이번 중국의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행사의 연기는 코로나 상황이 세계적으로 진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연기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혹시 대만 침공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러시아를 도와주지 말라고 경고하며 표면적으로 중국은 현재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 지역은 천연가스와 석유, 철광석, 석탄 등 엄청난 자원이 개발되지 않은 채 매장돼 있지만 인구와 투자 부족으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자신들이 극동 지역을 개발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지역의 중국화를 우려해 중국의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중국의 투자를 수용하며 극동 지역의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투자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를 흡수한다면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을 견제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 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중국 견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IPEF 동참 발표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IPEF 참여를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전례 없는 강화가 예견되며 중국과 일본은 동시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미국이 한국을 향한 해고산 방침 구체화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만큼 한국 또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